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석태입니다. 4월 11일 날 문재인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워싱턴 DC에서 만나서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우리 시각으로는 4월 11일 밤이 되고 그리고 미국 시각으로는 4월 11일 점심시간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담을 위해서 문재인은 가는데 또 오는데 무려 30시간의 긴 여정을 맞게 됩니다. 이렇게 긴 시간 미국에 가서 만나는 시간은 고작 100분 정도. 그러니 2시간이 채 되지 못하는 짧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만남에도 여러 가지 제약이 따릅니다. 두 사람, 두 나라 정상이 모이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 양측 대통령 부인이 함께 참석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멜라니아 여사 그리고 한국 측에서는 김정수이가 배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소수의 참모진들이 배석한 확대 회담이 있고 이어서 오찬으로 그렇게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2시간이 채 못 되는 그런 만남의 시간. 이 가운데 두 사람이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도 짧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양 대통령 부인이 배석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깊은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부인이 있고 또 오찬이 있고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재인은 영어를 또 잘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통역이 필요합니다. 통역 시간까지 뺀다고 하면 정말 100분 정도의 시간에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얼마 정도 될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로 인사, 또 신상 문제, 덕담 이 정도로 그쳐다가 그렇게 나중에는 이야기를 나눌 시간적 여유도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미 양국 간에는 현안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굉장히 한국과 미국 또는 한국과 북한, 북한과 미국 간의 여러 관계가 많이 단절된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계속해서 미국에 향해서 북한과 대화를 좀 해달라. 그리고 대북 제재를 좀 풀어달라. 이런 것을 계속해서 호소 내지 제안을 하기 위해서 이번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담의 요청은 한국 측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니시아티브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에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내걸은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상회담 시간도 4월 11일로 그렇게 콕 잡은 것이 아닙니까? 미국 측에서. 미국 측에서 왜 4월 11일을 미국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시간으로 잡았는지는 좀 더 우리가 지켜봐야겠지만 4월 11일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이 그토록 애지중지하고 소중하게 생각했던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당일이었습니다. 그런 시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떠난 상황에서도 아주 짧은 시간 그리고 단독 회담이 아닌 바로 대통령 부인이 배석한 일종의 환담 비슷한 그런 상태로 변했다는 것. 그래서 문재인이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시간적 여유 또는 회담의 분위기 이런 것으로 흐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은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을 것입니다. 굿 이너프 딜이라든지 그리고 단계적 수학이라든지 북한에서 어느 정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조금 성의만 보인다고 하면
미국에 대해서 좀 대북 제재를 풀어달라 이런 말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상에서 개성공단 재개라든지 또 금강산 관광 재개라든지 이런 말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인과 배석하고 또 주요 참모들과 배석하고 이어서 확대 회담을 겸한 오찬 이런 상 뭘 먹고 또 옆에 부인이 배석하고 하면 심각한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분위기가 그런데 이게 북한 문제 이런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역시 비즈니스맨 출신 아닙니까? 굉장히 노련하고 그리고 아주 상대방 의도를 잘 간파하는 그런 사학가 출신입니다. 이런 말이 나오려고 하면 just a moment 이런 식으로 다음 이야기하자 이런 식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이번 한미 정상회담까지 합쳐서 모두 7번의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기간 중에. 그런데 실제 크게 수확을 얻은 것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물론 그 앞전에 초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지만 이번에 문재인 우리 측에서 거의 요청해서 아주 불리한 조건에서 제기하고 또 아주 가까스로 한미 정상회담을 만든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비토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을 또 보십시오. 최근에 북한의 행태와 그리고 미국 고위 관료들의 여러 가지 발언들 이런 것을 보면 지금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탐탁하게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김정은에 대해서 딕테이터라고 했습니다. 독재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미국 한 의원이 묻는 질문에 독재자라고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독재자란 것은 굉장히 모든 정치인들이 지도자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독재자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폼페이오 장관이 바로 한미정상회담 앞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문재인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기 전에 폼페이오 장관 그리고 펜스 미 부통령과도 사전에 면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폼페이오라든지 펜스 부통령의 경우 모두 대북 강경론자입니다. 그래서 벌써 애행 연습에서 본고사에 들어가기 전에 예비고사에서 폼페이오와 그리고 펜스로부터 상당한 공박을 받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본 회담 가기 전에 벌써 문재인의 길을 좀 꺾어 보겠다. 이런 미국 측의 의도가 아닌가. 미국 측에서는 지금 완전한 비핵화. 그래서 빅딜을 하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스몰 딜에서 조금 더 나가서 미디움 딜까지 하자. 그리고 북한에서 어느 정도 수용을 할 경우에 단계적으로 풀어주자. 그것이 바로 단계적 수합, 단계적으로 걷어들인다. 이런 용어를 내세우면서 미국에 좀 북한에서 좀 봐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문재인을 보는 시각이 어떻습니까? 지금 많은 미국 언론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은 김정은의 톱 스포크스맨, 그러니까 수석 대변인이다. 그리고 어떤 언론에서는 바로 에이전트라고 했습니다. 에이전트란 말은 대리라는 말도 있고 또는 더 심한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문재인에 대해서 지금 곱지 않는 그런 시선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많은 시간을 들여서 30시간이나 비행기를 타고 가서 1박 3일입니다. 여러분, 한미 정상회담에서 1박 3일 이런 아주 빠듯한 기간을 정해서 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무회담입니다. 이번에는 실무회담이라는 것은 국빈 방문이 아닙니다. 그냥 가볍게 와도 되는 그런 상황인데 또 김정숙을 함께 오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 내외가 한국 대통령 내외를 초청하는 형식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무회담이지만 또 이것이 단독회담이 아닌 대통령 부인을 배석한 그런 회담. 이게 상당히 웃기지 않습니까? 단독회담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바로 옆에 대통령 부인이 배석하는 회담.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주요 참모들을 배석한 또 회담. 이어서 확대 회담을 겸한 오찬. 세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시간을, 회담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알맹이가 전혀 없는, 한국에서 워낙 간청을 하니까 그래 오라, 그래 만나보자, 이 정도 수준에 그치는 사항이 아닌가. 그래서 미국의 지금 심정으로 봐서는 제가 여러 외신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해 봐서는 별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런데 하도 만나자고 하니까 만나준다. 그런데 기대는 하지 마라.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비핵화 제재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도 많이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기들이 하노이까지 오래서 또 갔는데 가서 거기서 완전 뺨을 맞고 가는데 몇 시간, 오는데 몇 시간, 며칠이나 걸리지 않습니까? 기차를 타고 북한 평양에서 하노이까지 가는데 많은 시간을 들여서 갔는데 가서 맹탕 아무것도 얻은 게 없었습니다. 제재 완화는커녕 오히려 더 제재가 지속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 경제가 완전 폭망 상태에 접어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4월 10일 날 전체 자기 쫄따구들을 모아놓고 자력갱생을 하자고 난리를 부렸습니다. 그 자력갱생이란 말을 무려 27차례나 자력갱생을 외쳤다는 것입니다. 자력갱생이 뭡니까? 우리 스스로 살아가자. 미국 제재가 계속, 대북 제재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자. 그러면서 또 한 말씀 했습니다. 김정은이 자꾸 이렇게 하면 한번 일을 저지르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상대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한번 미국에 대해서 눈치를 보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국제적 도발을 한번 일으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 국제적 도발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되거나 아니면 일본 쪽으로 한번 미사일을 날리는 그런 경우도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김정은은 굉장히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4월 10일 날 자기들 쫄병들을 모아놓고 자력갱생이란 말을 또 수없이 외쳤고 또 기분 나쁘면 한판 버리겠다는 그런 위협적인 말도 했습니다. 물론 워딩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취지로, 그런 요지로 말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문재인의 마음은 좀 많이 답답할 것입니다. 오늘 4월 11일 날 밤 시간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자기가 해야 할 말, 그리고 그 앞전에 사전 통과 의뢰로 펜스 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을 만나서 과연 어떤 말을 해야 제대로 먹혀 들어갈까 아주 노심초사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번 회담을 위해서 많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라든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그리고 김현종 국가안보실 처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많이 내보내서, 미국에 내보내서 의제를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만은 이게 제대로 먹혀 들어갈 것인가 한번 조금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4월 11일 날 밤 시간에 어떤 내용이 전해질지, 그러면 4월 12일 정도 되면 또 이에 관련한 뉴스들이 많이 쏟아져 놓을 것입니다. 물론 국내 언론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한미 정상회담 대성공, 북한의 여러 가지 또 사항들이, 특이한 사항들이 있었다고 그러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그런 기사를 쏟아낼 것이라고 봅니다. 분명 그렇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뉴스라든지 그리고 보도라든지 이 가운데서 보면
행간의 의미를 잘 읽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리더 between the lines입니다. 그 행간의 의미가 무엇인지, 미국이 우리에게 뭘 요구를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KBS라든지 MBC라든지 불러주는 그런 뉴스에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속을 필요 없고 그 내용 중에서 담겨있는 그런 진주 같은 다이아몬드 같은 속 내용을 속속들이 파악하는 그런 지적인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저 KBS, MBC나 이런 것을 믿지 말고 오히려 최석태 방송이라든지 그리고 많은 유튜브 방송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청와대에서 유튜브 방송 조지려고 난리가 났습니다. 문재인 산불 행적 관련해서 합리적인 의심을,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한 그런 유튜브 방송에 대해서도 지금 재가를 물리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이 89곳인가요? 그런 유튜브 방송 등등 SNS상에서 허위 정보를 제공한 여러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그리고 블로그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형사 고소를 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고발 또는 고소. 지금 유튜브 방송하는 분들 굉장히 신경을 좀 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저들의 여러 가지 속셈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팩트로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실제 지금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조금만 상황이 다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가짜 뉴스라고 그렇게 몰고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 방송들, 우파 매체들 조금 경각심을 가지고 이 일을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무려 89곳이 지금 형사 고소 내지 고발이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매체 또는 개인 이런 사람들이 좀 힘든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힘내시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팩트로 지적하면 됩니다. 팩트 지적은 굉장히 쉬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